안녕하세요. 종이신문을 통해 한눈에 펼쳐보는 세상 소식 맛보세요. 종이신문 세상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자 일면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이슈가 어제 발표됐던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관련 이슈가 주목할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기사,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자 신문들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리두기 발표 관련 내용입니다. 국민일보는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결혼식 250명까지 허용, 18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 식당, 카페, 자정까지 영업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동아일보는 이르면 11월 1일 위드 코로나 백신 혜택 확대한다. 이달 말까지 마지막 거리두기, 스포츠 관람 등 백신 패스 도입, 2주간 위드 코로나 리허설 실시한다.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보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여기에 접종자 4명씩이 포함이 된 거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수도권 저녁 10시, 비수도권은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조선일보는 사진 톱 기사와 함께 실었네요. 수도권 모임 최대 8명, 비수도권 식당 밤 12시로 18일부터 비수도권 10명까지 이르면 내달 1일 위드 코로나. 사진은 접종 완료율 70%곧 도달, 전국 모임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점심 식사를 위해 8명이 한 식당에 모인 자리에서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렇게 8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고, 이 중에 4명까지는 미접종자도 허용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중앙일보는 중앙 선데이라는 제호로, 주말 제호로 신문이 나왔네요. 수도권 모임 최대 8명, 실외 경기장 30% 입장, 2주 뒤 위드 코로나 전환한다. 반가운 소식이죠. 관련 기사를 6면에 계속 붙였네요. 한겨레 주말판입니다. 한겨레 세러데이라는 제호로 타블로이드 판형도 바꿔져 나오죠. 30년 만에 테일이 해냈다. 영화인 이은, 심재명 부부를 전면 톱으로 실었고요. 주목할 만한 내용은 7면 종합면에 18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수도권 4+4명 저녁 모임 가능하다. 한국일보입니다.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위드 코로나 앞당길 듯 수도권 저녁 6시 이후 8인 모임 허용한다. 18일부터 허용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1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매일경제에서는 역시 사진 톱기사와 함께 실었네요. 식당 사진인데 10월 18일부터 최대 8명, 접종 완료자 4명 포함이라는 안내문을 붙인 식당 사진과 함께 일상 회복 위한 마지막 고비 되나 라는 제목으로 넣었고, 기사는 저녁 6시 이후에도 미접종자 4명 모임 가능, 거리두기 단계에 2주 더 유지하고 수도권 접종자 포함 8명 허용한다. 한국경제에서는 역시 일면 톱으로 수도권 식당, 카페 8명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 4명 포함이고, 역시 식당에서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한 총 8인 식사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문 사진을 넣었네요. 이달 말까지 거리두기 연장, 위드 코로나 마지막 고비, 영화관, 공연장, 자정까지 영업, 접종 완료자 야구, 축구, 직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백신 인센티브 모든 다중시설에 적용한다. 관련 기사가 3면에 이어지네요. 다음 소식으로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들이 다뤄진 곳들이 있고요. 국민일보에서는 공수처
이대로 가단 공수래 공수처라는 제목으로 출범 9개월 사건 이첩률 83%라는 커버 스토리를 다뤘네요.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약 9개월간 검찰에 이첩한 사건은 전체 처리 사건 가운데 62%에 달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은 까지 포함하면 83%다. 반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검찰의 공소로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 직접 수사한 건 한 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은 62%. 나머지 또 21%는 경찰에 이첩했다라는 거네요. 공수처 큰일이네요, 이 사람들. 9개월간 10건 중 8건을 검찰과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 저러면 안 되겠는데요. 조선일보입니다. 스타트업의 거침없는 M&A 관련 기사를 넣었는데 부동산 앱으로 유명한 직방이 삼성 SDS 사업부를 통째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아주 거세게 성장하고 있군요. 중앙 선데이입니다. 중앙일보. 사진 톱 기사로 스마트팜 관련 소식을 담았는데요. 30대 기능 13% 증가, 창업하듯 첨단 영농에 몰두하고 있다. 스페셜 리포트인데 8면에서 11면에 걸쳐서 다뤘나 봅니다. 워라밸 중시하는 청년 세대 농촌이 유입되고 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허와 실을 잘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팜. 한국일보입니다. 빗나간 세계의 화살 서민경제 죽어난다라는 톱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기사를 다룬 것 같은데요. 정부 물가 잡힐 것 아니란 대처에 계란, 유가 등 연일 최고치의 실음, 초과세수 예측 역대 최고 우차율, 코로나 손실 지원 등 기회를 놓쳐 부채 줄인다며 전세 대출도 규제, 매번 피해자 속출하자 없던 일로 관련 기사가 오면에 이어지고요.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단에 박스로 기후변화 경고장, 기온 2도 오르면 2억 명이 더 굶주린다라는 제목으로 마다가스카르 남부 어린이들이 구호식량으로 마련된 음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빈약한 음식을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가뭄, 폭우 등으로 식량 공급 불안정, 마다가스카르 등 수백만 명 배고라, 48개국 기아 근절 불가능 이미 진단, 미 텍사스, 영국 런던 해수면 상승 침수, 해안가 저소득층 피해 대부분 떠안고 있다. 기후변화 남의 일이 아니죠. 자, 매일경제에서 하나은행 전세대출 풀었지만 주택담보와 신용대출은 중단한다. 정부 가계부채 대책 파장이 우리은행도 신용대출 우대를 축소한다.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막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역시 한국경제도 은행들 전세대출 푸는 대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은 더 쥘다. 하나은행 연말까지 아파트론 중단, 우리은행 일부 신용대출 상품을 없앤다. 아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사를 하나 다뤘네요. 청년 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매출이 0원이다. 설립 5년 이상 된 기업들 중에 정부 6년간 1,035억 지원했지만 생존율 저조, 정책 효과 의문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예산을 낭비한 거죠. 관련 기사가 오면에 이어진다고 하는데 정부 예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쓰여지는 곳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10월 16일 토요일자 신문 1면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